기본기가 도대체 뭐야? 어릴 때는 다 필요 없고 기본기만 하면 된다던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뭐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어떤 거 같으세요? 패스, 슈팅, 컨트롤 잘해? 잘하는 건 기준, 슈팅을 잘해? 슈팅 잘하는 기준, 킥을 되게 잘해. 그럼 킥을 잘하는 기준, 뭐 어떤 걸 보고 기본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기본기가 도대체 뭐야? 어릴 때는 다 필요 없고 기본기만 하면 된다던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뭐냐고. 두리뭉실하고 정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구의 기본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주변의 전문가인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네트워크나 이런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기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만한 그런 답변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기가 뭔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기본기가 뭔지 모르고 있으면 이제 어떤 걸 연습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또 모르는데 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기본기가 또 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기에 대한 주요 정보를 찾아보면 패스, 킥, 슈팅, 드리블, 이제 컨트롤, 리프팅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 축구의 가장 뭐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본기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리프팅 같은 경우에 뭐 리프팅을 잘하면 뭐 기본기가 뭐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리프팅을 잘하는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프팅을 잘한다고 해서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리프팅은 어린 선수들한테는 감각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프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지 리프팅을 보면 개수를 내가 몇 개 찼다 이렇게 좀 올리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개수보다는 리프팅을 어느 정도까지 찼냐, 시간인 거죠. 시간. 리프팅을 몇 분을 찼냐. 오늘 연습할 때 30분을 찼다, 뭐 1시간을 찼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떠 있는 공을 닿았을 때 그 닿는 부분에서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리프팅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뜨렸으면은 다시 살려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공을 계속 닿기 때문에 그 감각이 늘어나는 거지, 개수를 뭐 1000개 찼다 2000개 찼다 그래 가지고 감각이 확 늘어나거나 그러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리듬감이라든지 뭐 감각이라든지 뭐 집중력이라든지 체력이 뭐 이렇게 개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도움이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300개, 500개 정도 기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일정 감각을 유지하는 데까지만 도움이 되고, 그 이상으로 훈련량에 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천 개씩 차서 체력도 좋아진 것 같고 집중력도 더 훈련이 되는 것 같고 리듬감도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훈련량에 비해서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방향을 잡아서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개수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에 의미를 두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리프팅은 일정 감각을 올리는 데까지만 도움이 되지 그 이상의 도움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기본기, 패스, 슈팅, 컨트롤 잘해? 잘하는 건 기준은? 슈팅을 잘해? 슈팅 잘하는 기준? 킥을 되게 잘해. 그럼 킥을 잘하는 기준은? 그럼 어떤 걸 보고 기본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한 정의는 안정감인 것 같아요. 안정감. 안정감? 안정감이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볼을 컨트롤할 때의 안정감, 그리고 볼을 이동시킬 때에 대한 안정감, 이거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있는 선수들은 볼을 주고받고 이동시키는데 이제 수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다 기본기 좋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네, 프로 선수도 있고 대표 선수도 있는데 11명이 모든 선수들이 기본기가 다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저희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다 좋다고 얘기 안 하는 건 뭐냐면, 기본기가 좋다 안 좋다로 나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 보면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 중에 떠올려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아요.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딱 봤을 때 뭐 드리블 잘한다 막 이런 느낌 말고 일단 공을 딱 잡았을 때 아, 저 선수가 잡으면 안정감 있어 보여. 이거는 수치는 아니잖아요. 이제 수치는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저 선수한테 가면 볼을 안 뺏길 것 같고 뭔가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조현우 이제 골키퍼한테 볼이 갔어요. 이제 조현우 선수한테 볼이 가면 기본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강인 선수랑 비교했을 때 안정감은 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기가 딱 그거 것 같아요. 저 선수한테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냐 없냐를 보고 기본기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까지 가는 기준에서 가장 많이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본기 그런 부분들을 안정감 있게 내가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그 훈련을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양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기를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릴 때 패스를 잘 못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나중에 가보면 성인 때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볼을 받고 컨트롤하고 패스하고 이제 이것만 정말 내 발에 안정감 있게 볼을 찰 수 있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것들이 점점 쉬워질 수 있어요. 좀 불안하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가 봐도 안정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스를 잘 받고 패스를 잘 주는 게 안정감이 있어야지 그냥 패스만 받고 패스를 주는 게 기본기가 좋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제 패스 훈련을 하고 이제 프로 가서도 패스 훈련을 했는데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초등학교 때 했던 것도 프로에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릴 때랑 성인이랑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패스의 속도랑 패스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확도, 네,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항상 내가 어느 정도 패스를 잘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각이 생겼으면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조금 더 멀리서 좀 더 정확하게 패스 훈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가까운 데서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줘서 내가 잡을 수 있게끔 훈련을 계속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잘 된다 싶으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정확한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서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